11월 29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정권 금요 강좌는 녹화를 못했어요. 제가 깜빡하고 카메라를 갖고 오는 거 잊어버려서 그냥 왔어요. 뭐 여기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 녹화 안 했느냐 그런 질문이 들어요. 오늘이 29일이니까 내일이 30일. 11월도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 보니 정말로 빨라요. 오늘은 유인물을 갖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회장님이 어떻게 하시는 바람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공부한 거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8개 공부를 할까 합니다. 여기 지금 8개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하늘이라고 하고 여기를 땅이라고 해요. 자, 그 8개를 분류할 때 어떤 게 하늘에 속한 여기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 왼편에 있는 것은 하늘 사상 4개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땅 사상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어떤 것이 하늘에 속한 거고 어떤 것이 땅에 속하는가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기준하죠? 자, 이 하늘 사상 한번 보세요. 우선. 하늘 사상의 기준은 어떤 것이건 간에 기준은 맨 밑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맨 밑에 이렇게 양이 있어요. 양효가 밑에 있는 거는 전부 다가 하늘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음이 전부 다 음이잖아요. 맨 밑에 있는 그건 땅 사상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간단하죠. 맨 밑에 어떤 효가 있느냐. 이것도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건고는 전부 다 순양 순음으로 됐으니까 금방 식별을 하는데 나머지는 그게 그거 같아 맨날 비슷해가지고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밑에 양, 밑에 이제 그걸로 구분을 하더라. 이제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거 2개가 본래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 있는 효가 똑같이 양 2개예요. 거기에서 하나는 양, 하나는 요거만 달라요. 요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는 양, 하나는 맨 위에만 달라진 거예요. 요것도 그래요. 요것도 그렇고 전 시간에 했던 거거든요. 이게 요거 2개는 양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걸 태양이다 그런다. 태양 속의 양이고 태양 속의 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건 반대죠. 태음이죠. 음만 있으니까. 태음 속의 양과 태음 속의 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하고 요게 이제 서로 대조적인데 요거는 양 위에 음이 있어요.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양 위에 요거는 위에 양이 있어 지금. 그래서 전 시간에 요거는 태양이고 요거는 태음이고 그 다음에 양 위에 음이 있고 위에 양이 있는 거 요거는 태양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태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양 위에 음이잖아. 이거는 양 위에 음을 소음이라고 불러요. 위의 양을 소양이라고 불러요. 여기다가 하나는 양, 하나는 한 게 하나는 양, 하나는 한 게 건태해지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위에다가 양을 붙인 게 간께죠. 간판이고 음을 붙이면 8번째고 요것도 양을 붙이면 요거예요. 선미하고 음을 붙이면 4진내고 요거는 양에 붙은 게 요거죠. 5성풍 음을 붙이면 요거 육감수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음과 양이에요. 음양인데 그 위에 양이 있느냐 음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태극을 기준으로 하고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오고 음양이 다시 음양을 나니까 사상이 나오고 사상이 8개로 변하고 그러니까 이진법이에요. 이진법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진법이에요. 이거는요. 이진법이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죠? 계속 3 곱하면 3진법이라 그래. 4를 곱하면 4진법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주역은 8견에 이게 전부 다 이진법이에요. 이진법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용어는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런 생각도 또 잘 안 해요.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8 만약에 1 곱하기 3 곱하기 3 이거는 9라 9는 3진법으로 나오는 거고 8은 2진법으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복희도인데 복희 8견인데 복희 8견은 2진법이에요. 문항도는 3진법이에요. 그게 달라요. 용담도도 3진법이고 그럼 2진법하고 3진법 뭐가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느냐. 이진법은 말 그대로 이 배야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뭘 가르칠까? 자, 우리가 우주를 갖다 한 통에 사과, 한 통에 수박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갈리잖아요. 그럼 2조각이야. 그게 이진법이에요, 바로. 또 가르니까 4조각이 나와. 또 가르니까 8조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진법은 결국 뭘 말한 거예요? 벌어진 거,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말한 거예요. 삼진법은 그게 아니고 변화를 갈라지게 하는 주체, 갈라진 거고, 이건 갈라지는 거고, 삼진법은 뭐냐면은 갈라지게 하는 주인공을 말하는 거죠. 주체고 객체고 거기 달라요. 주체고 객체고. 그러니까 8개 하면 복희도예요. 복희도는 구궁이 없어요. 1에서 8까지밖에 없어. 근데 문항도는 중심에 5가 들어가요. 그래서 구궁이라 그래요. 8개하고 구궁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문항도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8개는 이진법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형상을 기준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럼 문항도는 구궁을 기준으로 해요. 그 변화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형상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문항도 만들 필요 없어요. 복희도만 해서도 충분하지. 근데 눈에 보이는 형상 속에는 눈에 안 보이는 변화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러한 형상을 취할 때까지는 안 보이는 작용들이 많이 변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기본이 삼수예요. 변화는 기본이 삼수야. 자, 그 형상은 기본이 2라고 2조각이죠. 한번 가면 무조건 2조각이야. 근데 왜 변화는 3이라 그래요? 기본이 3이에요. 변화는. 자,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이걸 이렇게 갈라요. 갈려니까 2조각이야. 그 2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음효거든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갈랐는데 이게 스스로 갈라진 게 아니지고요. 이렇게 뭔가 힘이 주어졌어요. 지금 요 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갈라진 거지요. 그러면은 요 놈도 숫자에 들어가야 돼. 갈라지게 한 거. 그거까지 합하면 1, 2, 3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걸 한 번 이렇게 갈랐죠. 요걸 양멸하래. 한 번 갈랐지만은 숫자는 하나, 둘, 세 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은 반드시 3으로 3으로 가요. 근데 여기 3 곱하기 3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세 개가 돼야 돼. 세 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걸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2를 3도 세 개가 돼야 돼 원래.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요. 1은 있어야만 한 거죠. 그게 9예요. 1003, 지삼, 인삼이라 지금. 이거 3번 곱하면 27이 돼요. 그 전혀 의미가 달라져 버려. 왜 이걸 이렇게 내가 쓰느냐면은 이진법 형상은 곱셈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곱셈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덧셈을 위주로 해요. 곱셈은 말 그대로 곱하는 거야.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덩치가 이렇게 2배, 3배, 4배로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거. 변화는 부풀리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뭐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사과 하면은 사과 하나, 그 하나가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덧셈은 뭐냐면은 3개, 종류가 다른 3개가 합하는 거예요. 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 잘라진 것도 변화예요. 이게 한 사과 하나가 이렇게 두 쪽으로 나는 것도 그 변화는 변화야. 근데 이거는 양적인 변화지. 수량의 변화지. 질적인 변화는 아니잖아요. 질적인 변화는 덧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남자건 남자하고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건 수량이 많아진 거지. 근데 남자가 여자가 합해지면 자식이 나와 이게.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중성. 자식이 나와요. 그 덧셈은 새로운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질적인 변화죠. 이거는. 곱셈은 양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계산할 적에 그 법칙이 몇 가지예요? 계산하는 법칙이 4가지예요. 그 사칙 현상이다 그러거든. 덧셈 반대가 뺄셈이지. 곱셈 반대가 남셈. 이게 4가지예요. 그냥. 그 왜 사칙 그 연산에 이제 계속 숫자를 이어간다는 얘기인데 왜 연산할 적에는 4가지 법칙이 필요해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4라는 숫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고정을 시켜요. 고정. 그래서 인체에도 사지가 있어야 돼. 사지가 만약 사지가 아니라 3지가 있다고 가정해요. 그 보기에도 불안하죠. 바퀴 3개 달린 자동차가 있어요. 달리긴 달려. 근데 뭐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요. 그는 4개가 있을 적에 안정감을 누리지.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도 공간과 시공간은 반드시 4를 기준으로 해요. 자, 공간은 사방이죠. 우선 동상하고 시간도 사시라 그래요. 춘하 추동 사시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왜 4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은 4가 들어가야만이 안정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하나님이 내 생물을 타고 다닌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뭐 전지전능 양반이 뭘 그런 걸 타고 다녀. 참 4라는 숫자. 그걸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손가락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은 5개잖아요. 5개인데 주인공은 뭐냐면 이놈이에요. 이게 주인공이야. 그 주인공은 가지 않는 데가 없어요. 새끼 뭐 이렇게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주인공은. 근데 나머지 손가락들은 못 가요. 이 손가락이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게 억지로 이렇게 찍어다 붙인다고 해서 하긴 하면 되긴 되겠지. 근데 그게 억지야. 이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마디마디를 다 가요. 이건 좀 이렇게 요 마디 3마디 안 가는 데 곳이 다 가. 아주 자연스럽게 가. 근데 다른 거 한번 가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4를 기본으로 한 거예요. 4개 4지를 기본으로 해서 중심에 요게 중심이라 했잖아요. 중심에는 음량이란 말이에요. 음량이 중심에 있어.
음량이 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방에는 뭐냐면 삼신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3, 4, 12에서 12마디예요 지금 이게. 12마디. 그 인체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인체처럼 위대한 게 없는 거예요. 조물주가 안 맞는 것 중에서 가장 신성하고 위대한 게 뭐냐면 인체예요. 인간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음량이 돌아다니는 거는 12개예요. 그럼 자기 음량까지 합하면 몇 마디야? 이것도 마디가 있어. 14마디예요. 그게 바로 12아들 외에 그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있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왜 두 아들 더 낳아야 돼? 그 두 아들을 갖다가 축복까지 해줘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지만은 14제자야.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뽑히고 맨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진짜 큰 일은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14번째 가는 거예요. 14번째. 그런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지금 이 얘기는 왜 나냐면 8, 이진법은 전부 다 형상을 갖다가 위주로 하더라고 얘기해요. 삼진법은 변화를 위주로 하더라.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런 게 이런 기본이잖아 이거는 지금. 이런 기초적인 이론이 부실하면은 그 공부하기 힘들어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기초가 부실하니까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근데 기본은 바로 이런 거. 태양, 태연, 소음, 소양. 그것도 보면은 밑에 양요가 있으니까 양요고.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요거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걸 소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걸 소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형태로 보면 이게 양이에요 지금. 그 소양이라고 불러요. 형태로 보면 밑에 소음, 음이니까 소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태로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작용으로 볼 때는 양을 바탕으로 한 음이기 때문에 소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와 용의 관계이게 바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보세요. 두 개가 다 나왔어요 지금. 근데 두 개가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내가 그 의미를 알아두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의미를 모를 때 이제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보면 뜻이 이제 이렇게 똑같아요. 요걸 얘기한 건 뭐냐면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기본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요걸 숫자로 말하면은 요걸 1건천, 2태태, 3미화, 4진내, 5선풍, 6간수, 7간산, 8권지. 요 개명. 요거는 하늘이라 하죠. 이걸 하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늘이라고 할까? 요 개명이 하늘건자잖아요. 하늘건자가 양 쌍십자하고 태양을 집어넣어. 그리고 구걸할 걸자를 써요. 이게 빌걸자에 뭘 이렇게 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쌍십자에서 태양이 지금 비리고 있어. 남십자, 북십자 사이에서 태양이 무엇을 이렇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늘건자예요. 마를 건자. 건조하다 자가 이렇게 써요. 그 왜 이렇게 쓸까? 남과 북에서 십자를 이뤄요. 십자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남쪽과 북쪽에서 음양이 이렇게 서로 한 짝을 이룬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가운데로 태양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이 원하는 게 뭐죠? 태양이 애타게 원하는 거는 음이죠. 양은 음을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없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말랐다 그런 얘기예요. 습기가 없더라.
허공이 원래 그런 거예요. 허공 자체가. 그래서 건은 하늘의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라 하늘의 어떤 상태, 상황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형태를 말할 때는 이렇게 하지. 일관창 그러잖아요. 그 숫자는 1인데 그것은 습기라고는 하나도 없어. 습기는 음을 말하는 거예요. 습기라고 하나도 없는 상태를 건이라고 하는 거고, 그 형상을 갖다 하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그럼 이 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태는 이렇게 쓰잖아요. 택은 모택자는 이렇게 써. 이건 못이니까 연못이다 금방 알아요. 이건 형상을 말한 거죠. 이것도 천도 형상을 말한 거고요. 그러니까 괴를 말할 때 선미왕의 사진은 꼭 2개씩 얘기를 해요. 그냥 3화, 2화, 2를 집어넣지 말고 이제 불이다, 3화 그래 버리면 편하잖아. 근데 왜 떨어질 이자를 쓰고 이것도 번개자를 쓰는데 4회 그럼 되는데 왜 번개 진자를 또 왜 써? 이것도 그냥 오풍 그러면 돼요. 바람이라는데 선풍이 되고, 이것도 수 그러면 되는데 감수래. 이것도 산이 아니라 간산이래. 이제 그것도 지 그러면 되잖아. 따지자. 곤지래고. 그 앞에다가 그렇게 뭘 붙여. 우리 조선도 뭘 붙이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야. 그리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은 하늘인데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그 상황이 뭐냐면은 물기가 없더라. 맑은 거더라. 그래서 순전한 양만 있더라. 양은 습기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한 거지. 그 양반들이 잔소리하려고 한 게 아니야, 이제. 그 태자가 뭐냐면 깊을 태자예요. 깊을 태. 이게 왜 깊을 태냐면은 이게 형이잖아요, 좀 이거. 형은 뭐냐면 맞을 만한 거, 우두머리. 왜 이걸 형이라고 하냐면은 이 밑에 이게 사람 임자예요, 지금. 무릎을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꿇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꿇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네모잖아요. 네모. 요거는 뭐냐면 머리통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다 이걸 가슴 뒤집어 쓰는데 민간머리죠. 여기 이제 멱자죠. 덮을 멱자라 그래요. 여기다 이렇게 점 있으면 보호할 면자가 되거든요. 진면자 보호할 면. 근데 이거는 손잡이가 없는 뚜껑이에요, 지금. 근데 덮은 거예요, 이렇게. 덮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형을 갖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형을 보호해 주니까 형은 가뜩이나 이렇게 우두머리인데 그걸 보호해 줘. 그러니까 든든하지. 근데 왜 그러한 그 형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태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는 것이 이 괴상에 다 드러나요. 그럼 보세요. 이거 이제 연못이라죠. 이게 모택자. 못하고 연못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웅덩이 같은 게 있으면 그 연못이래 그냥. 못이라고 해야 돼요. 그 연못은 어떤 걸 가르쳐요? 못하고 연못하고 우선 글자부터가 다르잖아. 못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잖아. 물이 이렇게 웅덩이 같은 거. 그리고 연못은 연꽃이 있는 거. 연꽃이 없으면 그 연못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심코 그냥 연못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연못택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택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왜 못이라고 하느냐고 얘기해요. 이거하고 이건 쉬워요. 제일 쉽잖아요. 이건 순양이고 순음이고. 순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가볍고 맑고 밝고 제일 꼭대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양이라고는 또 하나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탁한 거지. 무겁고 어둡고 맨 밑으로 떨어진 거야 이제. 근데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 이렇게 보세요. 왼편 오른편에 요거는 소녀라 그래요. 요건 태소녀라 그래요. 요건 손장녀라고 하고. 자, 소녀, 장녀 두 사람의 여자가 있어요.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해서는 뭐냐면 요건 가정에서 여기 아버지가 되겠죠. 여기 엄마고.
형상으로는 자연의 형상이 하늘이고 땅, 천지라고 하는데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했을 수밖에 없죠. 아버지 옆에는 소녀하고 장녀 두 딸내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또 엄마 옆에는 왼편에 장남이 있어. 오른편에 소남이 있어. 엄마 옆에는 아들내미 있어. 또 이렇게 왜 그런 것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거하고 가만히 비교를 하니까 태계하고 선계하고 보세요. 요걸 갖다 이렇게 뒤집어 버려봐. 뒤집어 놔봐. 요게 돼요. 이걸 뒤집어 봐. 이게 되고 서로 뒤집어진 모양이야 지금. 이거 똑같아요. 이걸 확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를 기준으로 해서는 뒤집어 버린 거야 이제. 안 그래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뒤집건 바로놓건 어떻게 놓건 간에 맨날 똑같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된 거예요 지금요. 불변하니까. 변하는 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요것도 불변하는 건데 또 있어. 변하지 않는 게. 요 놈이야 가운데도. 요거. 변해 안 변해? 이걸 뒤집어봐. 똑같아요. 뒤집어봐.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이거는 좌우의 가운데고 요거는 상하의 가운데고 둘 다 중심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요 건곤 감이 요 네 개를 그래서 태극기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태극기를 보세요. 태극기에다가 태극기 다 있잖아요. 건곤감리가 나머지 괴는 없어요. 태극기에 보면 그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런 거예요. 불변하는 거. 근데 앞으로의 태극기는 이 네 개를 다 집어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는 8개가 아니라 4개예요. 4개. 원래 태극은 1태극에서 끝까지 가면 8개까지 가는 거예요. 세 번 가려면 8개가 나게 4개가 나와. 하늘 2개, 땅 2개 합해서 4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고 이건 땅을 말한 거예요. 하늘, 땅. 물론 요거 개체로 말하면 요게 천지지. 요건 수하고. 근데 요거는 수직이에요. 수직관계, 요건 수평관계예요. 수직관계는 절대를 말하는 거예요. 수평관계도 절대는 절대인데 조화와 중력이 있어요. 그건 좀 달라. 요거는 그러니까 절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꽂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어. 근데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는 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을 말하는 거야. 요거는 중화를 볼 수도 있는. 그렇죠. 중화로 볼 수도 있지.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뒤를 바꿔도 맨날 공부하고 변하질 않아. 그럼 요걸 기준으로 할 때는 이렇게 변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장녀, 소녀, 딸들끼리 변한 거야 이게. 이게 뭘 가르치죠? 소녀, 장녀. 뭐가 변한 거예요? 덩치가 변한 거지. 덩치. 요만한 애가 이렇게 커진 거지. 요것도 똑같아요. 소남에서 장남으로 커진 거지. 이렇게 변화는 변화인데 무슨 변화냐면 형상의 변화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불변하는 그 어떤 기준을 잡아줬다면 이것도 불변한 기준이라 하세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자, 이 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에 게 변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거예요. 양이 변하면 음이 2개 지르고 또 요게 변하면 요게 변하면 이거지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예요. 자, 이런 게 도대체 뭘 가르치느냐 그 얘기예요.
자, 우선 괴 이름부터 이걸 왜 못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못은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이 고여 있으면은 상식으로는 못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거지. 하늘에 무슨 못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밑에 양이 두 개나 있어요. 양이 밑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허공 위에 떠 있다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양은 하늘을 말한 거예요. 허공 위에 형상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전부 다 땅에 있는 형상들이야. 그러니까 땅의 사상이고 하늘 사상이더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건태 이제 이 네 개는 형상이 있다고 해도 그 형상들이 전부 다 어떤 상태죠? 허공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야. 형상 자체는 그냥. 언제 변할지 몰라요. 불이 그래요. 불이라는 놈이 계속 공명 고꼴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튈지 몰라요. 이 번개잖아요. 번개는 안 그런가요? 여기서 보세요.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요건 물이잖아요. 요 물은 요 물도 잘 변해. 일정의 형태가 없잖아요. 근데 불은 사라지지만 이건 사라지는 건 아니지. 변하긴 변해 항상 못에 담겨 있잖아요. 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항상 그 자리에 붙어 서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요 놈이야. 바람이잖아요. 땅 위에 있는 물질이란 말이지 지금은. 근데 땅 위에 있는데 아니 바람이 일정한 형태가 있나? 그럼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분명히 땅에 있는 형상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변화를 이 8개 중에서 가장 심한 변화가 뭐냐면 요놈하고 요놈이에요. 두 개 항상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요놈이나 요놈이나 좀 더 어디서 온 거냐면 요게서 온 거예요. 요게 변한 거예요. 위에 이렇게 변한 게 이거고 밑에 이렇게 변한 게 이거예요. 지금. 그럼 보세요. 맨 밑에 뭐가 들었냐면 이름이 들어왔어. 밑에 있는 이름하고 위에 있는 이름하고 다르겠죠. 똑같은 이름이지만 요 이름은 어떤 상태죠 지금? 여기서 맨 꼭대기에 생기는 음이잖아요. 그 밑에 든든한 양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지금. 양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성질인데 위로 쭉쭉 올라가요 지금 여기. 올라가는데 거기서 맨 처음에 생긴 음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겨가지고 생긴 음은 뭐냐면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려갈 수가 없어 이제는. 원체 이렇게 두터운 양들이 있으니까 못 내려가요. 그 성격이 어떻게 했어요? 체념을 잘하죠. 순종을 잘해 이제. 내려가고는 싶은데 여건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이 괴가 나오면은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순종. 자, 음은 내려가는 성질인데 이거하고 반대가 뭐냐면 요 놈이잖아요. 이 음은 같은 음이지만 이미 이걸 뚫고서 밑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태음하고 손괴 음하고 같은 일이지만은 성격이 전혀 다르겠죠. 이거는 힘이 강한 거예요. 이거는 힘이 약한 거야. 그럼 양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귀여워요? 요놈이 귀엽지. 말 잘 들으니까. 이건 말을 안 되는 거예요. 너가 때면 가라 그런 얘기야. 난 다 컸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여장부 이제 보통 그렇게 불러요. 여장부. 자, 음이라는 본래 밑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본래 음은 밑에 있는 거지. 근데 왜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것도 본래 움직이는 놈은 양이지. 음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움직였으니까 올라갔지 이게. 이것도 움직였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건 요거하고 요거 두 개밖에 없어 지금요.
요거하고 요것도 움직이질 않는데 전혀 달라 그 성격이. 이건 뭐냐면은 속에서 양이 있으면서 안 움직이는 거야. 이거는 양 속에 음이 있으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음과 양이 전혀 없어. 양이요 순음.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하고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하고 격이 달라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질 중에서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것은 근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수화예요. 그래서 문항도 이 자리 수화, 일감수, 구리화가 여기 배치한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자리가 진짜 기준이거든요. 원래. 그럼 보세요. 바람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왜 바람이라 그래? 이걸 왜 못이라고 했느냐?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되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럼 이게 왜 못이 되죠? 못은 물이 고인 거예요. 이렇게. 물 중에서도 어떤 물이냐면은 주로 맑은 물들, 습기. 바다를 갖다 보시라고 안 그래요. 왜? 그 더러워서 그래. 이게 이제 음기가 뭐였잖아요. 하늘에서 맨 처음에 꼭대기에 생기는 게 음이에요. 지금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밑으로 올라야 돼. 근데 꼭대기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음이 맨 꼭대기에서 생긴 그럼 돌이 생기겠어요? 나무가 생기겠어요? 그게 아니고 아주 가벼운 음이야. 그러니까 공중에 붕붕붕 떠다니는 음이지. 이거는 떠다닐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거워갖고 밑으로 떨어진 거야. 이건 지금. 그러니까 이걸 그 풍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 자연물에서 달리 형체가 있는 데서 찾으면 돌석자 이게. 돌석자. 네. 이걸 돌이라 그래요. 손석이라 그래요. 일월 송신 석토 화수 이렇게 돼요. 요게 그 일월 송신 석토 화수 이런 거 요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왜 필기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오늘 그 괴를 이렇게 뽑아니까 괴 뽑는 요령은 나중에 일러드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달라요. 연어릇이 4가지인데 시간에 따라서 그게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하고 오늘 그 일진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거는 그 사주팔자로 물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주팔자는 반쪽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형을 가지고 하는 거야. 무형하고 유형하고 같이 조화를 이뤄야 돼요. 근데 무형만 가지고 하면은 형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닌데 반만 갖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움직이는 놈이 있어야 그게 주인공이지. 그 장소하고 시간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환경을 말한 거지. 근데 거기에 어떤 놈이 어떤 물질이 거기에 있느냐 그게 주인공이야 이제. 그 물질은 팔귀에 바로. 그러니까 필기하고 사주 같은 거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태양이고 이게 태양이야. 일월 달 별성자 별진자 같은 별인데 성신 신은 뭐냐면은 성 별성자 이렇게 쓰죠. 쓸 때는 진이라고 읽고 읽을 때는 신이라고 읽어요. 똑같은 별이에요. 별성자 별진자예요. 근데 요 별하고 요 별하고 다른 게 요거는 뭐냐면은 스스로 빛을 내. 요거는 빛을 못 내요. 반사체야. 그게 달라요. 이게 일월 그러잖아요. 이건 스스로 빛을 내. 태양은. 월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달은 자기가 빛을 내는 게 반사하잖아요. 태양 빛을 반사하는 거야. 이거 똑같아요. 스스로 빛을 내고 이거는 이 반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월성신 그 다음에 석 돌석자 단단하니까. 그래서 이거 양이라 그래. 양음 이렇게 가잖아. 양 여기 여기 이렇게 가요. 땅에서 가장 단단한 게 돌이에요.
돌의 반대가 부드러운 흙이야. 토. 그 다음에 이게 화고 이게 수인데 그거는 전체적인 면으로 본 거고 땅에서만 보면 이게 화예요. 불화자고 이게 물수자예요. 그렇게도 봐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걸 왜 못이라고 하느냐? 자, 음이 하늘에서 맨 처음에 생긴 음이잖아요. 음은 본래 움직이는 게 아닌데 올라갔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죠?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갔나? 떠밀려 올라간 거예요. 그냥 떠밀려서 올라갔어. 어떻게 떠밀리죠? 밑에서 불을 자꾸 떼니까 그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지. 물은 본래 그 음이거든. 불하고 물은 서로 상대적이잖아요. 떠밀려서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게 이거예요. 제일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같은 음이라고 해도 땅에 있는 음하고 하늘로 올라간 음하고 어떤 게 기운이 세겠어요? 기운이 어떤 게 세겠어요? 땅에 있는 게 당연히 세지. 땅은 음의 보고잖아요. 음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운이 약한 거예요. 그 제일 약한 놈이야. 이게. 약하니까 소녀라고 그런 거지. 이거는 본향으로 돌아왔어요. 음이 땅에다 발을 디뎌버렸어. 그러니까 다 컸죠 이게. 그게 강한 거라 이게. 그런 꼭대기까지 올라간 음인데 음이 꼭대기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돼요? 꼭대기에 올라간 음은 원래 어두운 거예요. 근데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어둡지가 않지. 근데 텅 빈 건 아니죠. 요건 텅 빈 거야. 이런 순 양만 있잖아요. 양은 뭐냐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발산하는 게 모이는 게 아니고 양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허공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요것도 허공이야. 여긴 전부 다 이건 허공이야. 이거는 허공인데 요거는 뭐냐면 요 가운데 음이 하나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이게 양이 더 많지. 이거는 음이 하나 있으니까 아무래도 순 양이 이거보다는 양이 더 많죠. 근데 이건 빛이 없어요. 이게 빛이 있어. 이게 불이잖아요. 이게 태양이야. 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양은 이게 더 센 거예요. 이거는 느낄 수 없는 양이에요. 허공이니까. 그럼 이거는 왜 태양이 가운데 음이 하나 들어가니까 태양이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모아주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음이 가니까 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도 전부 다 텅 비워버려. 그냥 전부 다 발산해버려. 이것도 다 발산하니까 텅텅 빈 거야 그냥요. 음이 여기 딱 하나 들어가니까 중심에 있는 음은 여기 발산하는 거 있잖아. 그걸 끌어당겨. 그게 태양을 보면 블랙홀이라고 시커매요. 태양 안에는. 블랙홀이라는 얘기는 뭐냐, 모든 걸 다 빨아들인 거 아니야. 이게 빨아들인 거죠. 이 가운데서. 빨아들이니까 양이 이렇게 흩어지려고 하는 것이 흩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기가 이렇게 모이는 거야. 이렇게. 허공에서 양기가 모여. 이건 양기를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흩어진 거지. 허공에 있는 양기를 갖다 전부 다 끌어당기잖아요. 양기가 모이니까 어떻게 돼? 빛이 날 수밖에 없지. 빛이 나고 뜨거워지고. 그게 태양이라고 말하죠. 그럼 요건 가운데 들어간 거고 요거는 가운데가 아니라 여기 생긴 거야 지금. 음은 조그맣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중심에서 끌어당기니까 상하를 갖다 다 끌어당겨 이렇게. 근데 이거는 위에 있는 음이잖아요. 끌어당기고 싶어도 위에 있는 거밖에 못 끌어당겨. 그러니까 이거보다 약하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빛을 내는 게 아니야. 그냥 맑은 정도지 그냥.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 이제 새털구름, 흰털구름, 아주 맑은 거. 허공에 올라가면 비행기 타고 가면은
습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못이잖아요. 아주 맑은 거. 맑은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니까 맑은 거예요. 이거는 뭐죠? 탁한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이 생겼는데 어떤 음이냐면 아주 맑은 음들. 그러면 하늘에서 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액체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음이 어떤 물질적인 음이 생기면 떨어져야지 당연히. 근데 이건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 지금. 여기 양이 강해갖고 떨어지고도 못 떨어져.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들에 이게. 그게 뭐냐 구름이잖아요. 이거 구름이라 그래야죠. 반대가 산이죠. 산 꼭대기에 구름이라는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개하고 산개하고 못개하고 요게 둘이 아주 잘 맞는 거예요. 산 위에 구름이 어려웠다.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렇게 그리잖아요. 산택통기. 예, 산택통기 이제 그러죠. 그럼 요거하고 요게 같은 건데 요거는 양 중에서도 양이고 양 중에서 음이고 자 이렇게 한 뿔이었다. 그래서 태택이라고 했고 그럼 요거는 세 번째는 삼이화 한대 뭐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요거만 썼는데 나중에 이제 세 주자를 이제 합쳤죠. 여기 떠날 이, 떨어질 이, 떼어놓을 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이별을 가리키죠. 이별. 요게 들어가서 음이 들어서 이걸 갖다 어떻게 써요? 양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양을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양을 떨어뜨리게 한 게 형상은 이렇지만은 실제는 뭐냐면 끌어당겼어요. 그러니까 형상과 어떤 그 작용 있잖아요. 그걸 혼돈하면 안 돼요. 참고로 이 모든 계명은 양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 음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건 음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음이 이거 갖다가 땡겨 붙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떨어질 자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양의 형태를 놓고 보니까 떨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떨어지라고 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음의 형태를 보면은 음의 형태를 보면 내리 누르는 거야 지금요. 근데 그 벼락내 그렇게 강한 그 힘을 갖다 상징하는 그 별명을 붙인 것은 뭐냐면 양을 갖다가 위주로 한 거예요. 음을 위주로 하면은 내리 누르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바람이라 했잖아요. 바람 손자. 음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바람은 위에서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요걸 양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요거는 음을 기준으로 하면 음이 품어졌지 양을. 근데 양을 기준으로 하니까 빠졌다 그런 거야. 이제 음속에 빠졌다. 그러니까 빠질 감자 구덩이 감자. 전부 다 양을 위주로 한 거예요. 요거는 양이 꼭대기에 올라가 버렸어. 제일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몇 산자? 산을 쓴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옛날 사람들은 음은 몇이라고 양을 갖다 자꾸 높이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명을 전부 다 그렇게 붙여버렸어. 그래서 손강강건 이런 그 이름이 절대적이다 그건 아니에요. 음을 기준으로 하면 또 달라져야 돼 이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만 내가 관통하면 되는 거니까. 이화 그래요. 그럼 원래 형상은 화예요. 요거의 모양은 눈에 보이는 모양은 들이야. 근데 이는 왜 떨어진다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음이 들어가서 양을 다 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걸 불이라고 하는 이유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요 음이 가운데서 강력하게 끌어당기니까 이제. 그럼 요 반대가 이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는 요거 속으로 이제 양이 하나 들어갔어. 요거만 일단 팔근지는 뭐냐면 음만 있잖아요. 이렇게 땡겨 붙은 거야 전부 다. 반대요. 이거는 모이는 게 아니라 다 흩어졌어. 그 텅텅 빈 거야 이거는. 이거는 반대로 엉겨 붙은 거야 이게. 엉겨 붙은 것 중에서 제일 크니까 땅, 대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속으로 양이 하나 들어가 버려요. 양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벌려놓죠. 양이 발산하니까. 속에 그 꽉 찬 것 같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벌려. 그럼 벌리면 뭐가 되냐면 그게 물이라 그래요. 그 물은 왜 생기냐면 속에 있는 게 겉으로 튀어나온다. 속에 있는 음이잖아요. 속에 있던 음이 양이 들어가고 그 음을 갖다가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음이 벌어지는 게 물이야. 그렇게 보면 돼요. 벌어지는 음. 그럼 요거는 뭐라 그래요? 땡겨 붙는 양어야. 그렇게 보면 돼요. 요게 조금 아까 못이라 그랬잖아요. 그 반대가 이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거는 음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이게 양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자, 여기서 맨 꼭대기에 이게 양이 하나 붙어버렸어요. 그럼 양은 본래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양이 본래 있는 곳은 하늘이지. 높은 곳에 있는 거죠. 음은 밑에 있는 거고. 근데 출발은 어디서 하냐면 맨 밑에서부터 출발해요. 그 음도 마찬가지예요. 모인 곳은 밑이지만은 출발한 곳은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천일생수 그러잖아요. 그 하늘에서 물을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천일 생수 지이 생화 그럼 인 생 이건 뭐게요? 그럼 네 번째 또 있어야지. 천지인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위에는 천지고 밑에는 인물이에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역학에는 요거밖에 없지. 요거는 없어. 이런 용어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지 인물하면 사상인데 가운데가 이제 있죠. 그 가운데는 뭐예요? 생 뭐가 되겠어요? 빠진 거. 당연히 토죠. 토요. 중호생토.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생금이에요? 물이? 예? 물이 사생금이에요. 예, 물은 네 번째잖아요. 생금. 사람은 세 번째고. 왜 물을 사라 그래요? 그 이유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건 천지인물이에요. 천지인물. 요걸 닮은 게 인이고 요걸 닮은 게 이거예요. 예. 이게 바로 오행이에요. 바로. 그 물은 그 형태는 어디 있지만 장소는 밑에 있지만은 물은 생기는 건 위에 하늘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불은 땅에서 생겨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사람은 세 번째. 그러니까 1-2죠. 그럼 목은 어디예요? 요거는 상하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그래요. 이건 좌예요. 좌우 이렇게 되는 거죠. 상하 좌우 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 1, 2, 3, 4, 5, 6, 7, 8이라고 선미화 떨어질 이유, 왜 떨어진다고 했느냐 이제 설명이 됐고,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진뇌라 하죠. 진하고 뇌 이렇게 번개랬자 우려랬자. 번개나 우려나 뭐 같은 거지 뭐. 근데 이걸 왜 번개라고 했느냐면은 이건 올라가고
양은 본래 위로 올라가고 음은 밑으로 떨어진다 해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양이 내려오고 양은 올라가고 음은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거는 음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놈은 음이 엄청 커. 양 하나고. 그러니까 양보다도 음이 더 크니까 꽝. 그렇죠. 마찰의 힘이 강하지. 그러니까 번개, 우레. 만약에 하늘의 형태로 말한다면 텅 빈 하늘이고 이거는 아주 맑은 구름이 감도는 하늘이고 요거는 그 하늘 가운데서 태양이 빛나는 거고 요거는 먹구름이에요. 먹구름도 해가지고 금방이라도 비가 떨어질 기세고 그럼 요거는요. 요거는 바람이 이제 번개 칠 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이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진 게 비야. 비가 더 물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깜깜한 밤에 밑에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밤에 뭐 조금 겨우 남아 있는 양이야 이게. 겨우 남아 있으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어두운 거라 이제. 어두운 곳에서 어떤 빛을 던져주는 거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순음이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손목이라 그러죠. 손목이 아니라 손풍. 그 손자가 손풍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무슨 손자라요? 저기 바람선 그래요. 바람선, 바람풍. 근데 같은 바람인데 왜 손하고 풍으로 써요 또? 그냥 바람 그려버리면 되지. 근데 요거는 밑에 이제 이렇게 밭들공 있잖아. 함길공. 요게 뭐냐면은 진사오미 할 때 사자예요. 요게 나중에 문학도에 가면 선방으로 가버려요. 선방이 진사지간으로 가버려요. 용담 때도 진사지간 했어요. 한 번, 두 번 똑같은 사방이 있어요. 여기. 그걸 이렇게 받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밝은 곳이거든. 어쨌건 풍을 가리킨다. 왜 풍이냐면은 자, 음이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양이 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난 거야. 본래 음이 밑바탕을 차지하는 게 정상이야 원래가. 근데 그동안에 뭐냐면 음이 어땠어요? 위에서 맨날 이렇게 떠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위, 가운데, 위. 한 번도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음이 어떤 상태였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뭐냐면 음이 제자리를 이제 찾아 들어가요. 찾아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땅을 주관하던 양들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갖다가 비켜줘야 돼요. 근데 요놈하고 요놈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양이잖아요. 양이 맨 밑으로 들어서 양은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이 꼭대기로 지금 올라가려는 그런 그 본능을 능동적으로 표현해.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음이잖아요. 음이라는 놈은 수동적이야. 그래서 비켜주지 않으면 양이 비켜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이거는 비켜주고 안 비켜주면 그냥 쳐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가장 큰 변화를 가리켜요. 이거 지진이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바람 큰 변화의 바람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그 개벽은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똑같은 개벽이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힘을 위주로 해. 이건 힘을 위주로 하고 이거는 뭘 위주로 해요? 머리를 위주로 해. 머리. 그러니까 학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이건 장군들이 나와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근데 왜 그 바람을 갖다 이런 형상으로 이런 괴 형상으로 나타냈느냐 그 얘기예요. 바람이 생긴 원리를 가만히 보세요. 바람은 공기의 이동이거든. 공기가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안 일어나.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하니까 이걸 메꾸려고 딴 놈이 들어와 이렇게. 근데 어떤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공기냐면 더워진 공기. 열을 받아서 더워지면 위로 올라가야 돼 있어. 그 여기다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비어요. 이렇게 올라간 놈이 이거예요 지금. 위로 올라가니까 텅 비었잖아. 거기를 갖다 메꿔요. 더운 공기가 메꾸는 건 아니죠. 차가워진 공기가 무거우니까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의 이동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근데 시작이죠 지금 이게 땅에서 음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일정한 그 음의 형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자리를 차지해야 돼. 그래서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근데 이런 건 전부 다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형태야. 이거는 지금 이렇게.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요. 이게 지금 양이 땅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그럼 양의 입장에서는 양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근데 이게 장남이고 이게 소남이라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게 장남이라고 해야지. 제일 컸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게 소남이야. 이거는 뭐예요? 맨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내래. 소남이라고 하면 안 되나?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이게 제일 나중에 생겼어. 제일 꼭대기에 올라왔어. 이게 장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막내고 이게 장남이고? 그러니까 음과 양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음에서 소녀는 뭐냐 요거예요. 장녀는 이거야 지금. 자, 근데 왜 이게 소녀고 이게 장녀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녀는 힘이 약해. 하늘에서 이제 하강을 해야 되는데 힘이 너무 미약해. 근데 이거는 이걸 다 뚫고서 내려왔어요 지금. 내려와서 양을 쫓아보네. 물론 양이 위로 올라와서 들어간 건 맞지만 이거는 이렇게 힘이 강한 거예요. 이 자리를 음이 차지하니까 양은 위로 올라가고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어졌어. 뿌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막 흔들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요동을 친다 그러죠. 이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요동을 정반대 이거는 아주 고요한 거야. 그래서 못을 바라보면서 저 요동 치는구나 누가 그래. 고요하죠. 이거는 흔들려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바랄 때 이게 나오면 좋은 거지. 근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올 때는 뭐냐면 아직 안 됐다 그 얘기지 이제. 그래서 요거는 땅의 형상이지만은 땅의 형상처럼 고정 안정적인 게 아니더라. 시작이니까 그래. 그래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구덩이 감자, 물자 이렇게 하잖아요. 구덩이 감자를 흑토자 11에 합하는 흑토자. 그래 요게 무슨 데예요? 하품흠자거든. 하품흠. 부족한 흠. 저 사람 흠이 있다 저 이렇게 써요. 하품하는 게 부족한 거거든. 산소가 부족해갖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라 이제. 그러니까 토에 흠이 생긴 거예요. 토에 흠이 생긴 거. 그럼 뭘 기준으로 하냐면 양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양이 음속에 갇혔다. 양이 흠집이 생겼다. 이제 그 얘기야 지금요. 근데 사실은 중심으로 음의 중심으로 양이 들어가니까 큰일을 하지. 그러지 않으면 풀리는 게 없잖아요. 맨날 이렇게 단단하게 뭉치고. 우리는 그러면 부드럽다 그러죠. 강요할 적에. 양은 강한 거고 음은 부드럽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뭉치는 거니까 이게 강한 거라. 근데 왜 부드럽다고 해요? 그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흩어지니까 텅텅 비어서 이렇게 부드러웠지. 근데 이걸 강하다 그래도. 그러니까 팔개를 갖다가 생각을 안 하면요 이상한 게 굉장히 많아.
왜 강하다고 하고 텅텅 비었으니까 아무나 들러나나 하는 거예요. 그는. 근데 이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안주를 못해요. 자, 비행기가 허공을 날아가 허공은 아무데나 들어가는데 거기서 정착을 못한다니까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지. 받아주질 않잖아요.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배척한다는 얘기예요. 배척한다. 이거는 겉으로 보면은 뭉친 것 같죠. 근데 그 속에 모든 걸 받아줘. 그러니까 그 만멜의 씨가 전부 다 뭐 배추심이 고추심 전부 다 이 속에 들어가요. 다 받아줘요. 근데 이건 받아주는 법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형태는 이게 텅 비어서 자유로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럴 때 양면을 봐야 돼 이게. 그 8개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연물을 이렇게 보면서 두 양면으로 봐야 돼. 하나는 음이 있고 하나는 양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는 음이 있고 하나는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6개는 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만큼은 순양과 순음뿐이야.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봐야 돼요. 그 변화하는 것은 사실은 6개예요. 6개.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3번 갈르면은 십자가 6개가 생기는 거지. 8조각이 생겼는데 8조각은 저희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리니까 쪼개진 거지 그냥. 실질적으로 그걸 갈라내는 놈은 3이고 3번 갈라니까 3이고 6이지. 6개 십자가가 없어요. 형성이 안 되면 4조각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10십자가 되면서 4조각이 되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놈은 6이에요.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여지는 거지 그냥. 그래서 땅에서 움직이는 놈이에요 이게 지금. 땅 속에서 중심에서 움직이니까 그걸 갖다가 물이라고 본 거예요. 땅 속에서 움직이는 놈. 이거는 순양인데 움직이진 않잖아요. 순양, 허공 속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놈이에요. 이건 또. 양은 본래 움직이는 놈인데 음이 하나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그 얘기지 이제. 그러니까 서로 정반대 얘기 지금. 그렇게 불 속에는 블랙홀 시커먼 게 있고 물 속에는 양이 들어가고 환해.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투명하잖아요. 뭐 손금도 비치고 다 보여. 그게 뭐냐면 요 양이 없으면 결코 그렇게 못해. 그래서 요 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는 양이 있고 불 속에는 음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간산이라 해요. 간산. 이게 어긋날 간자 또 그칠 간자. 왜 어긋났다 그러죠? 그친 거는 이게 올라가다 다 그쳤다는 얘기야. 어긋난 거는. 왜 어긋났다 그래요? 이게 어긋날 간자 되잖아. 왜 어긋났다 그래요? 양의 기운은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더 이상 못 올라가. 이렇게 음양의 법칙에 어긋나 버린 거지. 그래서 그런 거라. 그래서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